안녕하세요. 시험기간 공부율 100배 올리기의 중등영어 송현우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함께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기간 인강 활용하는 방법과 실전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와 영어는 일단 학교 출판사별 강의가 있습니다. 사실 국어나 영어는 출판사별로 지문이나 작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교과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인강 사이트를 보면은 뭐 체크 국어 뭐 노미숙이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박영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를 반드시 확인해서 강의를 듣자. 그리고 만약에 그 강의가 없다고 하면은 공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자주 다루는 작품이나 개념을 정리한 강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문과 본문의 문법이 달라요. 물론 그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다뤄야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순서와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를 반드시 확인하자. 그래서 보시면 뭐 윤정미도 있고 이재영도 있고 김성권도 있고 뭐 천재 그다음에 능률 이렇게 나와 있죠. 반드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수학부터 사회과학은 교과 내용이 학년별로 순서별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교재를 바탕으로 고르시거나 혹은 난이도 혹은 선생님의 그 강좌의 특징이나 학교 시험 범위를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맛보기 강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보면서 차근차근 정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단원별로 교과 내용이 동일하니까 앞서 말했듯이 교재나 혹은 강좌 특징 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강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인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좋지 않아 할 수 있는데 예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흔히 예습이라고 하면은 그 배워야 할 내용을 막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훑어보면서 하다못해 목차를 본다든지 그래서 보면서 아, 오늘 강의는 이거겠구나라고 미리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본 다음에 아,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을 표시하고 들으면 진짜 훨씬 더 여러분들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많이 바라지 않아요.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효율이 진짜 10배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분의 차이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특히나 필수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이 문제풀이는요. 반드시 미리 풀고 듣는 걸 추천합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과 같이 푸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고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틀린 부분만 보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뭐 하자? 다 풀고 듣자. 이거는 정답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배속 재생을 권장한다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강을 딱 듣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 빨리 감기 표시가 있어요. 빨리 감기 표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1.2, 1.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배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속을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고요. 꼭 만약에 60분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45분에서 50분 안에 다 듣는다면 굉장히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빨리 듣는 편이어서 보통 1.4에서 1.6배속으로 들었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좀 말씀이 빠르다. 말씀을 좀 빨리 하신다 싶으면 1.4배속. 아니다. 조금 느리게 하신다. 하시면 1.6배속으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 1.2배속부터 조금씩 늘려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는 게 너무 말이 빠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막 속사포처럼 이렇게 랩하듯이 들리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절한 배속 그런 시간을 설정하신 다음에 들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도 중요하다. 인강을 들었어요. 그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
그날 하셔야 합니다. 그날. 그래서 인강을 만약에 2개를 들었다. 그래서 70분을 썼으면 최소한 복습하고 개인 학습하는 시간으로 30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 30분도 최대한으로 제가 양보를 한 거고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인강을 들었다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인강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강만 듣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인강에서 뭘 들었지? 마치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막 재밌고 신나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강을 듣고 나서도 학교 수업 복습하듯이 꼭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강의는 선별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개념 강의는 배속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문제풀이 강의는 선별적으로 하는 건 간단합니다. 틀렸거나 혹은 헷갈리는 문제들 있죠. 뭔가 약간 어려운 헷갈리는 문제들 위주로 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굳이 맞은 문제를 강의까지 들을 필요는 없어요. 틀렸거나 혹은 맞았지만 헷갈렸던 혹은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만 선별적으로 들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오답이나 헷갈리는 문제만 들으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도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 강남 인강 사이트에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개념이든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 Q&A 게시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화면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Q&A를 쓰려고 딱 열면은 나오는 화면입니다. 저는 강남인간 파이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개념부터 문제까지 강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사적인 질문이나 뭐 이상한 질문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다 답변해 주십니다. 이 강남 인강만의 굉장한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를 촬영하신 선생님께서 다 일일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친절하게 굉장히 잘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질문을 싫어하거나 화내는 선생님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학습의 꽃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국어와 영어는 마찬가지로 교과서, 출판사, 그리고 자습서나 문제집을 중심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나 사회, 역사, 과학은 여기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역사는 전부 구성 방식이나 난이도, 출판사 등을 비교해서 사시고요. 물론 인터넷에서 그런 미리 보기를 어느 정도 구성과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서점에 직접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 동안 문제를 푸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그런 교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읽어보고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왕이면 2번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문제집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나 개념을 인강에서 다 다뤄줍니다. 자, 그러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고요. 자, 과목별 문제집 활용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학교 수업을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가장 기본은 학교 교재와 학습지이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추가 학습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00점을 맞기 위해선 120점을 맞을 각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100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추가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학교에서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굳이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공부하는 건 말리지 않지만 다음 학교 선생님의 설명과 겹치는 게 있죠. 이건 당연히 반복 학습하셔야겠죠. 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답은 당연히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충하되 기본은 항상 학교 교재나 학습지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사회과학 파트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실제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표를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어떤 역사적 사건을 공부하는데 그게 정작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풀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적용한다라는 생각으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실험이나 표, 그래프 등 다양한 자료가 나오니까 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답은 당연히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수학도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계별 문제풀이를 하자. 이 단계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개념부터 유형별 그리고 고난도 심화학습 순으로 하되 한두 권의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통 여러분들 교재는 2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개념서나 심화 문제풀이. 그래서 이 개념서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개념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것.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용은 아마 여러분들 강남 인강에서 하는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혹은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많죠? 등등등 여러분들만의 문제풀이용 강의가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권의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고 너무 막 다양한 걸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풀었던 내용 중에서 틀렸던 걸 복습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과목별로 공부도 해야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어색해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시험 일주일 전부터 컨디션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 딴에는 물론 근데 한번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험 준비를 많이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시험 2주 전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급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 몇 주 전부터 공부하자 그랬죠? 4주 전부터 하자 그랬죠. 근데 제가 2주 전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아침 7시부터 막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잠을 한 3,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러니까 모순이 생깁니다. 학교 수업 때 막 조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도 졸고 시험 보다가도 졸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수면 시간을 줄이고 밤새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그 인식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 2, 3강 강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대신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공부하자란 마인드로 컨디션 관리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험 전 시나리오 구성하기인데 이건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중학교 기준으로 하면 45분이긴 하지만 50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문제가 30개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학교마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워요. 자, 문제풀이를 40분 합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5분 합니다. 이 검토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모르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남는 시간에 뭐 한다? 이미 풀었던 내용들을 빠르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분 동안은 마킹을 하고 최종 확인하는 거예요. 이 최종 확인은 이제 마킹을 제대로 했는지와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최종 확인하는 시간.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시나리오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아이쿠 시간이 막 10분 남았다고 막 예비적 울리고 하는데 문제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마킹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과목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표시해놓고 다른 문제부터 풀자. 이거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진짜 머릿속으로 아는데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왜? 미련이 생기거든요. 나 이거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좀 고민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제끼고 다른 문제부터 풀고 시험 전날은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내용을 풀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 새로운 내용이나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의 불안감만 증폭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걸 먼저 정리하자. 그 다음에 제 기침을 조금 많이 하죠.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목별로 실전 노하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는 문제부터 읽자. 자, 결국 우리가 그 주어진 지문을 읽는 이유는 결국 문제를 풀려고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고요. 근거를 찾아 표시하자. 여러분들 지문이 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문을 푼다고 하면 여기
1번 선지에 대한 단서, 2번 선지에 대한 단서 이런 식으로 근거를 찾아서 표시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도 그 표시한 근거가 바로 단서가 되겠고요. 서술형 문제가 있는 학교들도 많죠.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잘 활용하시되 제발 오탈자나 틀린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은요.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풀지 말자. 알지만 잘 안 돼요. 왜 성급하게 풀까요? 주어진 조건을 잘 안 보거나 모르는 문제를 잘 안 넘기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 시간이 없어서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등심을 가지고 모르면 넘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3분에서 5분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이 3분에서 5분 사이에 단서가 안 보인다. 그럼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노트로 문제를 푼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역시 풀이 과정을 쓰자. 이 풀이 과정이 결국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이자 근거가 됩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나 역사는 사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확인하시되 혹시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차근차근 계산해서 풀자입니다. 기타 Q&A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는 방법. 어느 정도 사실 긴장을 해야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너무 긴장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 4주 전부터 공부하듯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을 준비하되 우리 시험 직전에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하잖아요. 본인만의 그런 실전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방법을 하신다면 좀 긴장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자신만의 공부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 이렇게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 수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다 활용하면서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결국 저만의 공부법,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결국 여러 가지 학습법을 다 시도해보다가 나온 거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학습법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서 해보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인터넷 강의나 교재 좋은 게 많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TMI이긴 하지만 학창시절에 학교 안 다니고 큰일 나죠. 학원 안 다니고 공부했습니다. 강남 인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 따라가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믿고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잘 보면요, 잘 볼 수 있던 이유를 파악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아니, 못 보면 못 본 이유가 있었겠죠? 보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점수가 전부는 아니니까 못 봤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 이 멘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 시험을 굉장히 잘 보고 싶은 친구들이겠죠.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중간고사에서 혹은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